정시가 되었을 경우에 최후의 보루로 정시도 옵션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글쎄 모고를 너무 못 보는 것도 좋지는 않은데. 왜? 많이 못 봤어? 응. 뭐라고? 답을 밀렸었다고? 안 밀렸었으면 잘 봤어? 그래야 밀려 쓴 게 의미가 있지. 아, 더워. 네, 왜요? 어, 어. 6월에 볼 건데요? 6월 모의고사를 왜 안 봐요? 너네 학교가 안 본다고요? 아니요. 6, 9, 11을 다 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봐도 돼요. 3월 모의고사 안 보는 학교 되게 많아요. 모고를 보는 것 자체가 의무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기 싫다 그러면 안 보는 거예요. 원래 모의고사는. 한 달에 4번을 본다고요? 다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건 학교 자율이라서 모의고사를 풀릴지 안 풀릴지는. 안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모고를. 그럼 하나를 더 뽑아야 되잖아, 이 자식아. 아이 신병이. 도표를 틀렸다고? 아니 저 색깔이 한국사 19점 맞았는데. 나 16점. 아니 진짜 11개 뽑을 뻔했네. 나 과학 41점 맞았다. 나 과학. 아깝게 2등 중이에요. 왜? 야 너네 어차피 이거 너네 시험범위 안 들어가냐? 들어가면 더 봐야지. 2번 보면 더 이득이잖아. 내가 20분 덕분에 심했지. 그러고 2번 지정했어. 아 이거 맞추면 무조건 2등급인데. 아니 왜? 너 이거 뭐 했냐? 75번 했냐? 아까야 진짜. 나 이거 왜 있냐? 지수는 있구나. 그럼 지수 있으면 지민이 전달. 지수야. 야 네가 오른쪽에 2명을 줘라. 선우하고 지금 지인이하고. 나 이거 안 했어. 이거 내용. 안녕하세요. 내가 모른다고? 그냥 찍어서 맞췄다고? 네. 쌤, 저 왜 2장 주세요? 얘를 주란 얘기야. 안 남을걸요? 누굴 줘요? 너 남아요 지금? 남는디? 이렇게. 네. 됐어요? 이제 다 받으셨나요? 그러면 일로 가. 일로. 네. 왜 또? 그러면 지수야 밖에 저기 교무실 가서 가져와. 나 이거 그래프 문제에서 멘탈 터져갖고. 그래프를 틀렸다고요? 아니요, 그래프 맞긴 했는데 그래프에서 멘탈이 터졌어요. 아니 이제 뭐 문제풀이 개관은 그만해도 되잖아. 어떻게 풀으라고 하는 얘기는 하도 많이 해서. 그죠? 나 이거 아니 이거 그래프 진짜 이거 듣기에서 들으면서 보다가 진짜 멘탈 터졌어요. 그러니까 듣기를 할 때 제일 먼저 25번을 보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맨 앞에서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듣기를 시험지 줘봐. 똑같은 말을 이걸 몇 번을 해야 되나 싶은데. 29 그다음에 그 아이씨. 내용 됐어. 동그라미 많은 대로 펴줄게. 자, 봐봐. 여기 다 맞았냐? 오케이. 야, 봐봐. 이게 첫 페이지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모고를 요 첫 페이지를 듣는 동안에 바로 뒤에 18번이요. 여기를 보는 게 낫다고. 여기를 보는 게 낫다고. 여기를. 잠깐만. 당황스럽다. 아니고 여기잖아요. 18번. 그건 네 맘인데 봐봐. 왜요? 그렇게. 그치 잘했어. 야, 듣기 하는 동안 이거 한 페이지 다 풀면 안 돼요. 봐봐요. 1번부터 이렇게 가자. 여기 첫 페이지를 듣는 동안에 여기 화면 보세요. 화면. 첫 페이지 듣는 동안 여기 4문제가 처리가 끝나야 된다고. 최소한 첫 페이지 도는 동안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그리고 이제 요거 4개를 풀어놓고 이제 듣기가 여기까지는 괜찮지? 원래 18번부터 풀어야지. 그치? 봐봐. 그러면 봐봐. 여기 뒷페이지 여기를 듣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13, 14, 15번을 듣는 동안은 여기로 시선이 갈 만한 여력이 별로 안 될 거야. 그리고 조금 빨리 풀어가지고 여력이 돼도 잠깐보다 돌아와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페이지를 왔다 갔다 깔짝거리는 것보다는 닥쳐라. 잠깐 사이에 짤막짤막하게 여기를 보는 게 차라리 나을 거라고. 그리고 16번, 17번을 어지간하면 집중해서 들으면 괜히 16번 방송 나오고 있는데 여기를 쳐다보고 있지 않으면 이거 한 바퀴 도는 동안 다 들을 거예요. 그러면 16, 17번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다 들어놓고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부터 텍스트가 내용이 다 끝나고 16번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띵동 17번 이러잖아. 네. 그걸 하면 한 3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봐봐. 언급된 운동이 아닌 것은. 다음에 한참 있다가 띵동.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18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바바바 이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3분 이상이 남아. 그럼 이거 3개 충분히 푼다고. 그러니까 괜히 16번 나오고 있는데 깔짝깔짝거리고 있지 말고 한 번 듣고 여기 3개 푸세요. 그냥 그 시간 동안. 그게 훨씬 이득이라고. 그러면 7문제는 최소 털고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독해 시간이 조금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검열을 좀 하고 사전 검열을 좀 하고 오케이. 자 여기를 풀자고 여기 감사합니다 시험지. 그러니까 봐봐. 그 7개가 털어졌어. 근데 듣기가 아직 안 끝났으면 여기 보시라고. 여기요 여기. 얘는 43, 45는 일단 41, 42는 지문 난이도 자체가 어려워요. 말했잖아요. 이건 30번 때 지문만큼 어려운 지문이기 때문에 41부터 45를 날먹해야겠다라는 사고방식은 잘못된 거고, 그건 2017년 이전의 모의고사 얘기죠. 그건 진짜 옛날 얘기. 41, 42는 어려워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한 접근은 얘하고는 마음가짐이 달라야 된다고. 43, 45하고는. 그러니까 듣기를 하고 7문제 털었는데도 시간이 남았어. 그러면 그 정도의 독해 속도가 되는 친구라면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친구고, 그럼 제가 가장 권장하고 싶은 거는 29번을 푸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모의고사 풀이할 때 문법 문제 푸는 방식 아시잖아. 29번은 어차피 이렇게 풀 거란 말이야. 지금 만약에 영어 뭐라고 씨부리고 있는데 내가 답을 체크하고 넘어온 상태야. 그럼 얘가 떠드는 와중에 1번 EXS 동사의 밑줄이네요. 이분 이거 맞나요? 맞네요. 맞네요. 그럼 여기 EXS 동사 밑줄이면 현재형의 동사의 밑줄을 그었다면 얘는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주어 찾기에서 수일치, 단수, 복수 찾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계 부사절이란 말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그럼 places, like, 어쩌고 저쩌고 여기까지가 주어잖아. 복수 동사니까 맞았네? 띵동 8번. 가면 된다고 이렇게. 1번을 생각하고 2번으로 넘어가는데 내용이 이어져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2번 찍고 딱 돌아왔을 때 자 2예요. 2의 밑줄이면 얘는 일반적인 동사 밑줄이랑 좀 달라. 얘는 대동사 밑줄이란 얘기야. 그러면 we do니까 앞에 있는 동사가 뭐지? look이네. 2번 맞아. 똥띵동 돌아가세요 빨리.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 이런 행동 패턴이 가능하기 때문에, 풀이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29번 어법 문제는 글을 읽고 듣기를 듣고 돌아왔을 때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예컨대 31번, 32번 같은 이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는 지문을 읽는다고 치면은 띵동 아이씨 다시 와. 띵동 아이씨 이러고 있을 거라고. 왜냐면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앞에 갔다가 돌아오면. 그러니까 기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문만 읽는 게 이득이에요. 분명 끊길 거니까 사고가. 그래서 29번, 그러니까
내용일치 4문제 18, 19, 20번 같은 페이지에 있는 3문제 7개 처리됐으면 내가 여력이 된다 그러면 내가 어법을 좀 공부를 한 편이다. 잘 푼다 그러면 29번을 푸시는 게 낫고 이거보다는 조금 자신이 없는 것 같아. 43, 4, 5가 덩어리 커서 부담스러우면 여기는 스토리텔링 형식의 글이기 때문에 A 정도만 읽어놔도 어떤 내용이 이어지겠구나 정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고 문맥 자체가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글의 난이도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를 어느 정도 읽어놓으면 내가 시간을 버는 효과는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A에서 B를 읽든 A에서 C를 읽든 한 단락 플러스 알파 정도 읽어놓고 듣기가 끝났을 때 까먹기 전에 이걸 먼저 풀고 들어가는 게 편하지. 그죠? 43, 4, 5 처리해놓고 이제 앞에서 가서 풀든 뒤에서부터 풀든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80점대, 70점대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가장 삽질을 많이 하는 케이스는 뭐냐면 순서대로 열심히 풀어요. 29, 30, 31, 32 풀고 33쯤 풀었는데 10분 남았어. 근데 10문제 남았네? 요런 케이스가 많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글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겨요. 그러면 일단 그 친구들의 가장 큰 삽질은 뭐냐면 내가 거의 확신할 수 있는 건 앞쪽에서 시간을 불필요하게 많이 쓰고 온 거야. 여기서 요 페이지에서 21, 2, 3 저기요? 누구시죠? 어떻게 오셨어요? 저 어떻게 오신 분이죠? 이분은? 응? 잠깐만 뭐가 잘못됐는데? 뭔가 많이 잘못됐는데 이거? 네? 잠깐만요.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녹화 영역이 왜 이따위가 됐어? 응? 야, 아이 진짜 화살표 늘리고 잠깐만 이렇게 하면 얘가 사라질 거 아니야. 아 됐다. 21, 2, 3, 4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아니면 듣기를 할 때 문제를 생각보다 많이 못 풀어놨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7문제 있잖아. 25, 6, 7, 8의 내용 일치 18, 19, 20 3문제. 그 7개는 꼭 털어내고 독해 시간에 들어가야 맞아요. 그래서 못해도 최소 6문제 정도는 풀어놔야 시간이 많이 안 모자랍니다. 그래서 최소 7지문, 이것들이 최소 7지문, 많으면 9지문 정도 처리를 해놓고 가면 되게 시간이 여유로워져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답을 찾은 것 같아.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 근데 일로 내려오지 못하고 불안감에 혹시 모르니까 한 문장만 더, 한 줄만 더, 한 줄만 더, 한 줄만 더, 한 줄만 더. 아, 다 읽고 보니까 아까 한 게 맞았네. 하지만 확실히 맞출 수 있었다. 난 이걸 분명히 맞췄어. 그리고 나중에 10문제가 남죠. 10분 남았는데. 그러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답을 내가 잡았다 싶으면 바로 선택지 내려가서 맞춰보시고. 근데 그렇게 했다 틀리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앞부분을 잘 못 읽은 거지. 네.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앞부분 하고 불안하면 여기 한번 체크하고 가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추천하고자 하는 방식이 7개를 사전에 풀고 들어갔다고 쳐요. 그럼 21번부터 푸는 셈이잖아. 우리는 야 움직이지 마. 정신사나워. 헛소 움직여가지고 21, 2, 3, 4를 풀 때 얘는 좀 오래 걸릴 거야. 심지어 밑줄 문제도 3점이야. 그럼 얘 건너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22, 23, 24 풀어요. 그 세 문제 풀고 여긴 넘어왔죠. 그럼 29, 30 정도까지 풀던지 아예 29까지 풀고 넘어가 버리세요. 뒤로. 그래서 놓치면 아까운 문제를 먼저 풀어놓고 들어가자고. 40번, 35번 2점짜리 거의 날먹에 가까운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처리를 하시든지. 그리고 만약에 순서대로 푼다고 쳤을 때는 여러분 수업 때 제가 얘기를 했는지 고2 수업 때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31번 들어갔을 때 30분 남으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31번 들어갔을 때 30분을 남는데 30분이 남는다는 거는 봐봐 사실 몇 문제 안 풀어요. 듣기 방송이 완전히 종료가 되면 45분 정도 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2까지는 45분보다 많이 남아요. 듣기 대본이 짧기 때문에 46에서 47분이 남을 거거든요. 잔여 시간이 듣기가 끝나고 났을 때. 그러면 우리가 푸는 문항수가 하나, 둘, 셋, 넷, 21, 2, 3, 4, 29, 30, 6문제 풀었잖아. 그럼 6문제를 풀었는데 30분을 남았다는 얘기는 내가 16분 정도 썼다는 거예요. 6문제 푸는데. 그러면 한 문제당 2.5분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빨리 푼 게 아니에요, 사실상.
그래도 30분이 남는다고. 근데 한 문제당 2.5분보다 더 걸렸다 이만큼 오는데 그럼 여러분이 독해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기 때문에 둘 중 하나예요. 몇 문제를 정확하게 딱 버릴 문제를 야 이 뒤에 잡놈들아 자 버릴 문제를 확실히 버리고 가든가 아니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여력이 된다면 독해 속도를 올려야 돼요. 올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옛날에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멍 잡고 글을 읽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글을 즐기듯이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뜯어가면서 오 문장이 완벽하게 잘 읽히는군 이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시험을 볼 때 그렇게 풀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여유 있게 지문을 읽는 그 이상한 습관이 저같이 있는 분이라면 또 정신 차려 라고 생각하는 기점이 30번 정도 풀었을 때 몇 분 남았는지가 굉장히 괜찮은 측정 단위가 될 거란 얘기예요. 쭉 풀어나갈 때 넵. 독해력은요 공부를 해야 올라가죠.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독해를 말하는 거야? 영어가 안 읽힌다는 거야? 한글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야? 영어가 안 읽히는 거는 공부를 덜 해서 그렇죠 뭐. 구문 연습을 하고 문법 연습을 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맨날 내가 숙제 낼 때 제발 구문 분석제 연습 너무 좀 하라고 하잖아.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동사 찾기. 그 다음에 주어 덩어리가 길면 주어 쪼개기. 전면구가 있으면 전면구 덩어리를 잘 잡아내기. 관계사가 있으면 관계사절이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기. 그걸 잘해야 글이 읽혀요. 그러니까 그 연습을 자꾸 안 해버릇하면 영원히 못해요 그거. 자꾸 해버릇 하셔야 돼요. 어려워도. 그리고 모의고사 풀 때는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모의고사 풀 때는 그간에 축적된 연습량을 바탕으로 그냥 빨리빨리 읽어가는 수밖에 없죠. 일단 네. 단어를 너무 몰라갖고 단어를 모르는 건 그냥 본인의 태만이에요. 어쩔 수 없어. 단어 모르는 게 뭐 어떻게 맞춰? 근데 그래서 앞에만 읽으면 너무 긴가민가한데 그래도 앞에만 보고 아니죠. 그럼 다 읽어야죠. 앞부분을 읽었을 때 확신이 왔을 때 앞부분 읽고 넘어가는 거지. 일단 18, 19, 20은 안 해도 괜찮겠죠? 당연하죠. 그죠? 여기는 뭐 듣기 아직 처리하면 되는 부분이고 네. 21번 정도 봅시다. 21. 네. 일단 밑줄 문제는 심지어 얘가 한 문장 통이에요. 문장 중간에 끊어져 있는 밑줄도 아니고 한 문장 통이야. 그럼 100% 얘는 뭐야? 주제문 찾기예요 그냥. 거의.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만 파악하면 돼요. 그러면 A job search is not a passive task. 직업 탐색은 passive는 무슨 뜻일까요? active의 반대말이에요. active는 무슨 뜻이에요? 활동적인이죠. 그러면 passive는 뭐예요? 수동적. 그쵸? 얘를 활동적인이라고 하면 좀 꼬일 수 있겠다. 얘를 능동적인, 활동적인이라는 의미니까 passive는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enthusiastic이겠죠? 열정적이면. 왜요? 갑자기? 열정이랑 헷갈렸나? 그러면 패시브. 얘 수동적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꼬였으면 아예 많이 꼬였겠네. 그럼 봅시다. When you are searching, 당신이 searching, 검색을 할 때 browsing 혹시 아시나요? browse가 뭔지? 여러분들 의외로 많이 아는 표현일 건데 인터넷 브라우저라고 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인터넷 그런 브라우저가 뭐 하는 거야? 인터넷 서칭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브라우저는 훑어보다, 살펴보다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근데 그럼 당신이 직업을 탐색을 할 때 너는 그냥 보통 브라우저는 무슨 뜻이냐면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것을 눈으로 이렇게 훑다 할 때 그걸 브라우징이라고 해요. 대강 보는 거예요. 네가 대강 보는 게 아니고요. 노얼이네요. 노얼은 무슨 뜻이에요? 접속사로. 그렇죠. 또한 역시 아니다죠. 그러면 여기가 긍정문이어도 부정문으로 해석해야 하고 nor are you 이딴 어순이 쓰여진 이유는 뭐예요? nor은 그렇죠. 도치를 이끄니까 너는 뭐 하는 게 아니다. 원래는 뭐야? nor you are 아이고야 이상한 데가 있네. You are just looking 이게 안 도치어 어순일 거예요. 네. 넌 단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야. 그럼 무슨 의미야? 직업을 서칭한다는 것, 내가 직업을 구직을 한다는 건 그냥 구직 잡지를 눈으로 보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람 많이 뽑네. 그렇구만. 연봉 센 사람들 많네. 와, 이 회사는 돈 이렇게 많이 준다고?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어딜요? 웬부터? when이요? 테스크 다음. 네가 직업을 탐색하고 있을 때 너는 눈으로 훑어보는 것이 아닙니다죠? 노월이니까 또한 역시 아니다라고. 넌 단순히 보는 것도 아닙니다예요. 응. 그래서 도치문이라 그랬잖아요. 노월 이하가 you are not just looking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은 도치예요? 네, 노월 뒤에는 도치입니다. 대동사 도치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browsing is not an effective way to reach a goal. 자, 탐색, 눈으로 훑어보기라 그랬어요. browsing은 훑어보는 건 무엇이 될 수 없다. 아이고, 방법이 될 저는 거의 안 보이겠구나 또. 앉으셔야겠네요. 아! 아씨. 욕하시는 거 아니죠? 욕 좀 하면 안 돼요? 내가 뭘 너네한테 한 것도 아니고. 자, 오늘도 양말로 잘 닦고. 자, 보이냐? 이제. 그러면 넵 어떤 게요? 아, 그거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와서 비포를 너님들이 보통 비포를 싫어해요. 맞아요. 너무 어. 커요. 그래서 그냥 A4로 뽑은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브라우징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목표를 도착하기 위해서.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고 you claim to want to reach. 당신이 주장하는 목표예요. 그리고 뭐 하기로? 네가 도달하기로 네가 주장하는 목표에 가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딱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잡지를 구인구직 잡지나 페이지를 보면서 사람 많이 뽑네. 이게 아니란 얘기죠. If you are acting with purpose,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고 계시다면. 그리고요. if 구절 나열이네요. If you are serious about anything you choose to do. 당신이 진지하시다면요. 뭐에 대하여 진지하신 거예요? Anything, 어느 것에 대해서. You choose to do. 당신이 하기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진지하시다면. 그럼 네가 하기로 선택한 게 뭐야? 지금 직업을 구하는 거였어요. 당신이 구직에 대해서 진심이라면, 구직에 진심인 편이라면, 당신이 목적을 갖고 활동하시는 거라면, 구직이라는 목표가 있다면, then 그러면 당신은 need to be. 여기서 내는 그러면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네. 내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정도의 의미를 갖는 부사니까 you need to be direct, focused. direct's 직접적인, 정확한 이런 의미죠. 네. 동사로는 지시하다, 명령하다도 가리키다도 돼요. 쓸까요? direct도 올바른 표현 맞아요. direct, direct 다 맞는 표현, 다 맞는 발음이에요. direct라고 해서 direct나 direct에 가깝게 발음하기도 하고 direct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direct라고 발음하기도 해요. 다 맞는 발음이에요. 마음대로 발음하시면 돼요. 얘는 뭐 지시, 명령, 방향. 얘는 되게 특이한 놈이에요. 명사, 형용사, 부사를 다 할 수 있는 놈입니다. 얘는 직접적인이 낫겠다. 직접적인, 똑바른, 고든 이런 정도의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로 쓴다면 AJ라고 쓸 거 그랬나? 괜히 영어를 써가지고 얘를 부사로 갑시다. 그냥 한글로. 아니면 뭐 AB라고 쓰든가요. 그러면 부사로는 똑바로, 곧게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어디 갔어? 두 개밖에 없는데 왜 몰려 있어? 그러면 그런가? 당신은 뭐 할 필요가 있냐면 direct focus, 직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곧게 들썼어요? 네. 동사도 돼요. 동사를 안 썼군요. 지시하다, 명령하다, 명령하다, 가리키다. 쌤 그러고 계시니까 그거 첫날인가? 그
그 수업 처음 들어갔을 때 쌤이 턱 길어진다고 여기를 이렇게 딱 접으시더니 이걸 똑바로 곧게라고 쓴 거예요. 구사. 그러면 네가 목표가 있다면 뭐 해야 된다고? 직진해야지. 네. You need to be focused. 뭐 해야 돼? 주목해야지. 집중해야지. 그리고 and whenever possible. whenever는 뭐뭐 할 때마다죠. 그리고 여기는 시간의 부사절이라서 대명사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된 거예요. whenever it is possible 정도의 의미예요. 가능하다면 가능할 때마다 뭐 해라? clever. 현명해라. 똑똑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생략된 말은 you need to be clever 이라는 의미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요. everyone else searching for a job. 다른 모든 이들이죠. 뭐 하는 사람이야? 직업을 탐색하고 있는 다른 모든 이들은 has the same goal. 당신하고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직업을 갖는다라는. 그 다음에 competing for the same jobs. 여기는 분사구문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while they compete의 의미입니다. 뭐뭐 하면서예요. 그럼 while they compete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경쟁하면서예요. compete for 뭐 때문에 경쟁합니까? the same job 동일한 직업. 그죠? 다른 구직자는 아이고 이거 자꾸 영역이 왜 영역이 야 가만 있어. 야이씨. 그래서 굳이 움직인다고? 아 나 진짜 자꾸 왜 이렇게 얘를 철수화 시켜버려야겠다. 네 그러면 당신과 동일한 목표를 위해 경쟁하는 다른 구직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걔들보다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괜찮아? 직업을 구하는 사람. 자, you must do more than. 당신은 해야 돼요. 더 많은 것이라고 해석합시다. 여기서 more는요. 더 많은 것 대명사예요. 누구보다 더 많은 걸 해야 돼요. rest of the 뭐요? herd인가요? 네, rest of the herd. 무리, 때라는 뜻이죠. herd는요. 그럼 이 무리에 누구보다 the rest. 나머지보다 더 잘해야 그래야 뽑힐 거 아니에요. 직업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regardless of. regardless of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무엇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뭐뭐랑 상관없이 관계없이란 뜻이죠. 그러면 how long it may take you to find and get the job you want. 그럼 관계없이에요. 어쨌건 지금 기계적으로 분석을 하면 전명구가 regardless를 꾸미는 거고 그냥 이만큼을 전명구 취급합시다. 그럼 뭐뭐랑 관계없이 of라는 전치사가 왔으니까 명사 덩어리가 따라오겠죠. 네. How long it may take it to의 형태네요. 그러면 얘를 가주어, 진주어로 봐도 괜찮은 거고요. 얘를 비인칭 주어, 시간을 의미하는 비인칭 주어 it, 그 다음에 to 부정사는 목적으로 보셔도 괜찮고요. 이 경우는 부사적 용법으로. 얘는 그냥 가주어, 진주어로 봐볼게요. Find and get the job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직업을 find and get이에요. 찾아서 얻는 것이 너를 얼마나 오랫동안 걸리게 할지에 관계없이. 그럼 How long does it take? 투부정사 하면 투부정사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죠? 그럼 how long it may take? 사람 투부정사 하면 사람이 하지 마라. 투부정사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관계없이에요. 여기까지가 지금 양보의 부사절의 의미가 됩니다. 상관없이 being proactive will logically get you result. 얘는 proactive는 말 그대로 직역하면 돼요. pro는 접두어로 pre하고 똑같아요. pre하고. pre는 무슨 뜻이야? 사전에 미리 앞서죠. proactive는 무슨 뜻이야? 미리 행동하는 거예요. 사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being proactive, 미리 행동하는 것,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움직이지 마라 정신 사납다 이놈아. 그것은 논리적으로 알았어 치워줄게. 논리적으로 get you result 너에게 결과를 가져다 줄 거예요. faster 어떻게? 더 빠르게. 비교급이 왔으니까 비교의 대상을 나타내는 내놓는 거죠. 뭐보다 더 빨라요. If you rely on browsing online job boards 이거 할 때보다 이거 하는 것보다 만약 당신이 rely on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쵸? 의지할 때보다 오직 어디에만 의지해요? rely on ing네요. 동명사 browse 아까 살펴보다 탐색하다 눈으로 훑어보다라 그랬죠. 눈으로 훑어보기에 의존할 때보다 눈으로 어딜 훑어봅니까? 온라인 직업 보드는 그쵸 게시판으로 보통 많이 번역하죠. 구인구직 게시판을 그냥 쳐다볼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너에게 결과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리고요 브라우징하고 이메일링하고 병렬 구조가 되겠네요. 전치사 on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 덩어리네. 그럼 온라인 게시판이나 그냥 훑어보다가 이메일 보내는 것보다 occasional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얘는 이따금씩의죠. 그럼 아주 가끔씩 보내는 resume 얘는 이력서죠. resume라고 읽으면 돼요. 이게 불어라서. 네, 얘는 똑같은 스펠링으로 resume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땡땡 이렇게 쳐넣기도 해요. 영어가 아니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 구도점을 뭐 방점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기처럼 그냥 resume처럼 쓰기도 합니다. 이따금씩 이메일 보내는 것보다 이럴 때보다 너에게 훨씬 빠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죠. 건성건성 그냥 취업 사이트 눈깔로 훑어보면서 이력서나 하나 써볼까? 이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란 얘기예요. 다만 방안은 말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leave those activities 그러한 활동들은 내버려 두어라. The rest of the sheep 이거 그냥 말 그대로 직역하면 돼요. sheep이 뭐예요? 양, 그죠? 나머지 양 여기서 sheep은 단수랑 복수가 같죠? 그러니까 나머지 양떼들한테 그런 활동을 하도록 내버려 둬라라는 의미예요. 그럼 나머지 양떼들이나 그러고 있으라고 해. 그럼 너는 뭐 해야 돼? 열심히 구인구직하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사전에 활동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이 글의 주제였어요.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겠죠. Be more active. 네. 네, 알겠어요. 일단 5번 먼저 풀이하고 갑시다. Be more active. 명령문이죠. 어떻게 해라? 더 활동적이 되어라. 투부정사는 지금 목적을 나타내겠네요. 부사적 용법으로. 뭐 하기 위해서? stand out. stand out은 무슨 뜻이야? 그렇죠. 두드러지다. 눈에 띄다죠. 뭐 하기 위해? 다른 직업 탐색자니까 다른 구직자들과 다르게 눈에 띄기 위해서 이들로부터 확 튀기 위해서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세요가 되겠네. 그 다음에 아까 여기요. regardless of요. 더러우니 좀 지워놓고 갑시다. 그러면 regardless of는 뭐뭐에 관계없이에요. 그럼 요 덩어리에 관계없이에요. 그 다음에 how long it take 사람 투부정사라고 쓰죠. it take 시간 사람 투부정사. 그럼 사람이 투부정사 하는 데에 시간이 여기서의 take는 걸리다 들다예요. 그러면 how long it may take it을 비인칭 주어로 해석해 봅시다. 이번에는 얼마나 오래 걸릴지 너가 당신이 뭐 하기 위해서 여기를 목적으로 해석하면 되겠네. find and get the job 직업을 찾아서 얻는 거죠. 네가 원하는 직업이에요. job you want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관계사절. 그럼 정리하면 당신이 원하는 직업을 찾아서 그 직업을 뭐라고 할까요? 따낸다? 직업을 갖게 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랑 상관없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하지만 아무리 오래 걸릴지라도 라는 의미의 양보 부사의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번 안 해도 괜찮겠죠? 네. 네, 얘는 넘어갑시다. 23번을 봅시다. 나름 3점인데 3점인 거 치고는 꽤 쉬웠어요. The whole of human society operates on knowing the future weather. 얘는 3점짜리인데 3점을 거의 거저줬거든요. 왜 그러냐면 whole of는 전체예요. 전체. all이에요. all. 얘를 한 단어로 바꾸면 all로 바꾸면 됩니다. All of human society는 똑같아요. 인간 사회 전체는 operate, 작동합니다. 직역할게요. o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가장 무식하게 해석하면 뭐? 위에죠. 그렇죠. 뭐 위에서 작동해요? knowing, 아는 것이죠. 아는 것 위에서 작동합니다. knowing의 목적어예요. 무엇을 알아요? The future weather, 미래의 날씨를 아는 것 위에서 인간 사회가 굴러간다 이런 말이죠. 그럼 미래의 날씨를 알아야 인간 사회가 굴러갈 수 있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 자, 예를 들어본대요. For example, farmers in India. 인도의 농부들은 압니다. know의 목적어절 의문사 주어 동사예요. 의주 동. 아이고, monsoon rain까지가 주어네요. 의주 동이죠. 그럼 언제? 몬순은 그 지리 같은 거 할 때 배우잖아요. 우기요, 우기. 장마. 우기. 그렇죠? 우기나 장마철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 장마. 얘들은 우기, 보통 우기 건기라고 하죠. 비 오는 시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되게 보통 우기와 건기가 있잖아요. 원래 우리나라는 장마가 있고 뭐 사계절 이딴 게 있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은 우기와 건기와 하절기와 동절기가 있는 두 개로 구분되는 나라죠. 그죠? 주로 우기는 비가 존나 쳐오고 되지게 덥죠. 그리고 건기는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되지게 춥죠. 이런, 아무튼 그러면 언제 우기에 비가 올지를 알아요. 다음 연도에. 인도 사람들은 알았대요. 그 다음에 and, 그래서 so they know, 그러니까 그들은 압니다. 의문사 투부정사의 형태네요. 언제 뭐뭐 할지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When to plant the crops. plant는 여기서 심다죠. 그죠? 언제 작물을 심을지를 알아요. 그럼 여기에서 날씨를 아는 것 위에서 인간 사회가 굴러간다 그랬죠. 그거에 대한 예시가 뭐였어? 우기가 언제 찾아오는지를 알고 농사를 어떻게 지을지를 정한다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미래에 대한 미래의 날씨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규정된다 정도로 볼 수 있겠네. 한 가지 더 봅시다. Farmers in Indonesia. 아까는 인도였고 이번엔 인도네시아래요. 인도네시아의 농부들은 압니다. 무엇을 알아요? There are 2 monsoon rains each year. 2번의 우기 비가 온다는 걸 안돼요. Each year, 매년에 라는 부사죠. So, 그래서 next year, 그러면 다음 해에 그들은 취할 수 있을 거예요. 2번의 수확을 2번 한다고 이모작이라고 하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 벼와 보리의 이모작 이런 식으로 2번 수확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대충 감 오지 않아요? 날씨를 예측하면 그 날씨에 대비해서 행동을 어떻게 할지가 결정된다. 그 말을 첫 번째 문장이 그대로 압축하고 있는 거였죠. 인간의 사회는 미래의 날씨를 아는 것 위에서 굴러간다. 뒤에 가서 내용이 이상해지면요? 볼래요? For example 이죠. 근데 도시죠. 날씨잖아요. 네, 근데 날씨가 한데요. 그 문장 해석해 주시면 여기 문장이요? 오케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기 불안하니까 아래를 보려고 했는데 여기부터 시작이네요. 어쩔 수 없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불안한 수험생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in England, 영국에서요. All the houses, 모든 집들은 가집니다. Central heating,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앙난방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중앙에서 열을 가하는 것, 중앙난방을 보유한대요. 왜냐하면 여기서 as는 원인이네요. since나 because의 의미. outside temperature, 외부의 기온이요. 뭐하기 때문에? usually,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온도로? 20도 이하로 존재하기 때문에 난방기구를 그러니까 센트럴 이런데 너무 의미부여하지 마시고요. 네. 영국의 집은 주로 기온이 차가우니까 난방기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But 그렇지만 no air conditioning, 에어컨은 없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지금 앞절과 뒷절, 절과 절을 잇는 병렬구조인데 겹치는 부분을 다 떼버린 거예요. 이거 쓰지 말고 그냥 보세요.
아이고야. 이래서 에어 컨디셔너. 나 이거 보고 나서 갑자기 엄청 헷갈리는 거야. 이 마지막으로 읽고 나서 맨 처음 위에 읽었을 때는 4번이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혹시 그러니까 밑에 한번 보자 이랬는데 밑에 보고 나니까 엄청 헷갈리는 거야. 야 진짜 녹화를 시작을 안 했었네. 자, 그러니까 호주는 따뜻하니까 에어컨은 있는 거고, 영국은 주로 추우니까 에어컨은 없지만 난방기구는 있는 거고. 그럼 결국 뭐야? 날씨를, 기후에 대해서 인간이 잘 대응하면 생활 패턴이 바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읽었던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았구나 하고 답이 4번이겠네요. 그럼 기후에 대한 지식이 widely, 폭넓게, affecting, 주어 동사는 아니네요. 명사구네, 죄송합니다. affecting knowledge of, affecting을 여기서 지금 형용사구로 봐야겠네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폭넓게 영향을 주는 지식에 기후에 대한 지식에 대한 기후라고 할 뻔했네. 기후에 대한 지식. 네. 어디요? 하려는 말 모르겠다고요? 봐봐요. 첫 번째 문장의 주제가니까요. 미래의 날씨를 잘 아는 거 위해서 인간 사회가 굴러간다고. 날씨를 예측하는 대로 산다고. 우기가 언제 올지를 알아. 그럼 비가 언제 오는 건 농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비가 언제 올 줄 아니까 무슨 작물을 언제 심을지 어떻게 농사를 지을지를 그에 따라 정하는 거고. 이게 앞쪽의 내용이야. 뒤쪽의 내용은 뭐야? 미래의 날씨가 추울 리가 없어라는 걸 예측하고 있어 우리는. 그러면 추울 리가 없는데 굳이 돈 들여서 난방기구를 살 이유가 있어요? 없죠. 난방기구 없는 거예요, 집안에. 그건 뭐야?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방식에 뭐가 영향을 끼치는 거야? 기후나 날씨에 대한 지식이나 예측이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죠? 그게 그냥 고스란히 4번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폭넓게 영향을 끼치는 기후에 대한 지식. 오케이. 그 다음에 24번 가봅시다. 23번보다 24번이 훨씬 어려웠을 건데 23번이 3점, 24번이 2점이죠. 24번 Our ability to accurately recognize and label emotion. 첫 번째 문장 해석이 되게 어려웠을 건데 이 말도 이상한 단어도 섞여 있고요. 이 granularity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알 거라고 알 거라고 생각하고 안 준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모를 거를 이 문제를 낸 분도 여러분들이 granularity라는 단어를 모를 거라고 아는데 안 준 거예요. 그냥 모르는 채로 문제를 풀어봐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해설 먼저 해보고 뜻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정확하게 뭐하는 능력? 인식하고 레이블은 뭐야? 그쵸, 라벨을 붙여요. 꼬리표를 단다라는 거죠. 그러면 꼬리표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인식표라고도 하잖아요. 제품 인식표. 그러면 잘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식했다고 표시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럼 결국 같은 말입니다. recognize랑. 그럼 뭐를 인식해요? 감정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은 is often referred to as. 여기 좀 형태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be referred to as 명사하면 명사라고 불리다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불리다는 인식되다, 여겨지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해도 여겨해다라고 해석 써버렸네. 여겨지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얘는 왜 이런 형태가 되냐면 refer이라는 동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언급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refer to예요. refer이 타동사로 쓰일 때 to가 없이 목적어로 쓰일 때는 조회하다, 참고하게 만들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refer to A as B 이게 능동문의 형태예요. 주어 refer to A as B. 그럼 주어가 A를 B라고 부르다예요. 이게 능동문의 형태고 이게 수동문으로 바뀌면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그럼 A가 주어 자리로 갈 거 아니에요. A는 언급됩니다. 무엇으로서? B라는 명사로서. 그래서 be referred to as 명사. 이 덩어리는
혹시라도 이제 올해 이번 연도에 지금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걸치는 친구들은 얘는 문제로 잘 나오는 동사구의 패턴이에요. be referred to as. 그래서 이 refer to라는 동사 자체를 이걸 동사구로 인식해서 얘를 타동사구로 인식해서 이 타동사구를 통째로 수동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는 주의해 두실 필요가 좀 있어요. 서술형 문제로 내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여기서 A가 뭐냐고요? refer to A as B 하면 A를 B라고 부르다. 이 B요? 얘가 B예요. 명사가 B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은 뭐라고 불린대요? 이 이상한 말 감정적 granularity라고 불린대요.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글의 핵심 소재가 이거랄 거란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럼 감정적 granularity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러면 in the words of Harvard psychologist Susan David, 자, 이 사람의 말 속에서 이 사람의 말 안에 learning to label emotion 학습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걸? learn 투부정사 하는 걸 배우다죠. label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아까 label, recognize랑 거의 같은 의미로 해석하자 그랬어요. 그쵸? 감정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with 도구나 수단적인 쓸모를 나타내요. with는 뭘 가지고? 더 nuanced. 얘가 뉘앙스라고 하죠. 우리가 뉘앙스나 뭐 누앙스나 이게 뉘앙스예요. 애초에 이게 그래서 영어 어원 자체 얘도 불어에서 온 표현이기 때문에 누안스라고 발음은 합니다. 일단 이상한 거예요. 형태가. 그래서 누안스가 뉘앙스를 가지다, 내포하다, 미묘한 의미를 풍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nuanced vocabulary. 그럼 미묘한 뉘앙스를 가진 어휘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럼 어떤 뉘앙스를 가지는 아주 미묘한 뉘앙스를 가지는 어휘를 갖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어떨 수 있다? Absolutely. 절대적으로. Transformative. 근데 아마 이 형용사를 몰랐으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4번 문제가 더 어려웠을 거다라고 말한 이유가 이거 핵심 어휘를 모르면 이게 뭔 소리지? 할 수가 있었거든요. Transformative는 어떤 의미냐면 변화를 유발하는, 일으키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게 만드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선 긍정적인 뜻으로 쓰인 겁니다. 더 나은 상태로 갈 수 있게 이끌어주는 이런 의미예요. 원동력이 되는, 많이 의역하자면. 그럼 내가 느끼는 감정을 아주 미묘한 어휘를 사용해서 딱 꼬리표를 달 수 있는 법을 학습하는 것은 완전히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변화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미묘한 뉘앙스를 통해서 나의 감정을 딱 표현한다라는 건 뭐야? 내 감정을 명확하게 내가 인지하고 인식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David explains. 자, 이 사람은 설명합니다. 대절이라고요. If we don't have a rich emotional vocabulary. 그럼 만약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이에요. 여기서의 rich는 풍성한, 풍부한이고요. 풍부한 감정적 어휘를 갖지 못한다면 그럼 풍성한 어휘를 갖지 못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감정을 명확하게 레이블, 라벨링을 할 수 있다는 뜻일까? 없다는 뜻일까? 없어요. 그죠? 왜 뭐라 그랬어? 앞문장에서 미묘한 단어를, 미묘한 의미를 풍기는 단어를 통해서 내 감정을 딱 인지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내가 단어를 몰라. 어휘력이 되게 빈약해. 그럼 나의 이 감정을 딱 표현해줄 말을 떠올릴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내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럼 우리가 명확하게 감정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라는 표현으로 돌려서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가주어 it, 진주어 투부정사네. 투부정사하는 건 어려울 겁니다. Communicate our needs. 우리의 욕구나 필요를 소통하는 거. 남에게 밝히는 게 어려울 거예요. And to get the support. 여기 to communicate와 to get이 병렬 구조네요. 지지를 얻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support that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지죠. 누구에게부터 오는 지지야? 타인에게부터 오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지를 얻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지 않아요? 감정이 되게 복잡한 감정을 느낄 때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싱숭생숭하다 막 이딴 표현 있잖아요. 그런 내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를 모르면 남한테 어떤 걸 도움을 청해야 될지도 애매하잖아. 그죠?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어떤 도움을 얻거나 남과 소통하기가 참 어려워질 거란 얘기예요. But 반면에요. 그러나 those who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are able to distinguish between a range of various emotion. 그럼 distinguish는 무슨 뜻이죠? 구별짓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를 구별하냐면 폭넓은 range는 범위죠. a range of 범위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야. various emotion 다양한 감정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다양한 감정의 범주를 딱딱딱딱 끊어서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앞서 글쓴이가 말한 표현에 따르면 어떤 걸까? 더 뉘앙스가 있는 어휘들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꼬리표를 달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네. 그죠? 인간의 감정의 범주는 굉장히 다양한데 이걸 탁탁탁탁 집어낼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do 합니다. 뭘 해요? 훨씬 더 잘 할 거란 얘기예요. 훨씬 더 잘한다. 그래서 do better at 하면 do better at 명사는 명사를 잘한다예요. be good at 하고 똑같은 거예요. 뭘 잘하냐? managing the ups and down. ups and down 우리 up and down이란 말 많이 쓰지 않나요? 감정의 등락, 고저 이런 말. 그럼 감정의 기복이라고 해볼까요? manage는 다루다, 처리하다죠. 그럼 감정의 기복을 다루는 것을 잘할 거예요. 어떤 상황의 감정의 기복. ordinary existence. 표현들이 참 어렵죠. 일반적 존재예요. 내가 일반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일상생활, 평범한 나의 일상, 나의 존재 속에서의 감정의 고저, 기복을 처리하는 것, 다루는 걸 훨씬 더 잘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much라는 much better 비교급이 왔으니까 then 누구보다 더 잘할 거다. those who 이러한 사람들보다 훨씬 잘할 거다. see everything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in 뭐 안에서 black and white 흑백 안에서 이쪽 아니면 저쪽 양자택 일종의 그래서 감정이 기분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니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애매모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감정을 보지 못하는 자들보다 감정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꼬리표를 달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일반적인 삶에서의 본인의 고저, 등락을 훨씬 더 잘 처리하고 잘 다루고 삶을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거다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힘들다. 답이 몇 번이 되겠어요? 2번이겠죠? Detailed labeling. 그럼 detailed는 뭐야? 상세한이죠? 상세한 인식 정도라고 의역해볼까요? 감정에 대한 상세한 인식이 어떠하다? beneficial. 아주 필수적이다. 유용하다가 되겠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아마 거의 여러분들 이번에 보신 요 모의고 지문 중에 거의 제일 어려웠을 것 같은데 2점이었어요. 네. 내용 자체는 훨씬 제일 어려워 보였어요, 얘가. 그 다음에 29번 해봅시다. 어디? 아, 맞다. granularity.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 알 법한 단어예요. 포스트 그래놀라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그죠? 그래놀라. 그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말로 발음하기 편하려고 그래놀라라고 쓴 것 같고요. 원래는 granular이라고 발음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쓸 때 그래뉴러 정도로 발음이 돼야 돼. 이러면 너무 말이 어렵잖아. 아마 그래서 그냥 그래놀라라고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granular이 알갱이란 뜻입니다. 알갱이나 알맹이. 그래서 granularity는 알갱이가 있는 특성이에요. 건더기가 있는 성질. 뭐야 그런 거 아니야? 알맹이성 이런 뜻이에요. 알맹이성, 입자성, 입자도, 입도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감정의 입자도 라고 표현한다. 어차피 해석을 해봤자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네. 그리고 29번 갑시다.
시원이 날카로운 지적 감사.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하고 설명 안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까먹고. 그리고 나중에 수업 복귀할 때 생각해 그걸. 여기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It is why. 쌤 25번에요. 마지막 그 5번 문장만 해석해 주시면 5번 문장이요? 봅시다. 여기서 멘탈이 터져. In each of the 35 to 44. 그럼 각각의 35에서 44, 45에서 54, 55에서 64 age group. 네, 이 연령 그룹의 each of니까 각각이죠. 네. 이 각각의 그룹은 more than 1 in 5 people. 1 in 5는 얘는 1 out of 5랑 똑같은 표현이고 얘는 1 fifth랑 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알겠죠? 뭔 뜻이에요? 5놈 중에 한 놈, 5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윤서는 그만 자고 이 자식아. 그럼 more than 뭐라고요? 얘는 뭔 뜻이야? 5분의 1이라고요. more than 5분의 1이죠. 5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했다. 뭐를요? online learning material, 온라인 학습 도구를 사용했다. 그럼 35, 44, 45, 54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5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온라인 학습 도구를 사용했다. 이상하죠? 5분의 1이면 20% 이상이니까 이거를 해석을 못 해갖고 1 in 5 때문에 틀렸을 거예요. 오래 걸렸죠? 맞았나 틀렸나 계속 봤어요. 그럴 수 있겠네. 색깔을 잘못 봤다고? 색깔 잘못 봐가지고 바로 5번 하고 찍었구나. 개꿀. 아 틀렸구나. 아 저기요, 저 1번 좀 읽지 말라니까요. 내용 일치해서. 아 제발 좀. 진짜요? 아 제발 여기 좀 읽지 마요. 왜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확률적 접근을 하라고. 여러분들은 시간을 아껴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내용 일치 문제에서 1번은 진짜 절대 안 나와요. 근데 2번은 제가 이렇게 말했죠. 1년에 한 문제 정도 내용 일치해서 2번이 나와요. 근데 그 1년에 한 번 나오는 2번의 답이 1, 2, 3학년을 통틀어서 한 번 정도 나와요.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너무 이상해서 음. 3번 읽었는데 3번 다 잘못 읽었어. 그니까 아니 확률적으로 내용일치 문제를 읽을 때 3, 4, 5 순서로 읽든 5, 4, 3 순서로 읽든 이 표가 의미하는 바만 대충 봐놓고 가로축, 세로축의 위치 정도는 보면 돼요. 가로축은 나이, 세로축은 퍼센트. 그럼 나이대별 퍼센트가 지금 이 표가 의미하는 내용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3, 4, 5를 읽든 5, 4, 3을 읽든 읽으세요. 그게 나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보통 제가 이 얘기도 했잖아요. 얘네들은 뭐 어떤 순서로 읽든 간에 지표가 되기 쉬운 놈 먼저 찾아갖고 가자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3, 4, 5에 마땅히 지표가 될 만한 거 없으니까 그냥 5번부터 가요. 화가를 고용하여 설명하게 그리게 했다. 고용했다 있네. 그럼 5번 여긴가 보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지표가 될 만한 거 찾아가면서 맞춰 가시라고요. 그러니까 엔간하면 2번은 정말 안 나오는데 5, 4, 3을 몇 번 봐도 답이 아니야. 그러면 그때 2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권하는 순서는 5번, 4번, 3번 중에 답이 나올 건데 5번, 4번, 3번 5, 4, 3을 다시 보면 거기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2번 정도 봤는데 아니면 2번 보세요. 근데 1번은 진짜 인간적으로 보지 맙시다. 네, 정말 인간적으로 1번은 보지 마세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29번 내 탓하세요 그냥.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번은 가끔 나온다고. 가뭄에 콩 나듯이 나온다고. 근데 진짜 가뭄에 콩이 자주 나요? 안 날 거라고. 근데 콩이 왜 안 나죠? 가뭄에? 콩은 잘 자라지 않나요? 물이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 그거 몰라요? 아니 콩하고 감자는 잘 자라는 작물이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감자하고 양파는 물이 없어도 자라요. 내가 옛날에 그 말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양파 같은 걸 이제 쓰다가 혼자 사니까 재료를 많이 사용 안 하잖아요. 그럼 내가 둘이 살고 셋이 살아. 고양이랑 둘이 살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양파 같은 거를 이제 까놓고 안 쓰는 게 이렇게 그 플라스틱 이제 통이라고 해야 되나? 통 같은 데다가 이렇게 양파랑 감자 같은 거 넣어놓잖아요. 이 뿌리가요, 이 플라스틱을 뚫고 나와요. 그럼 내가- 얼마나 오래 방치하신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인정. 아니 근데 이 대단하지 않아요? 식물의 뿌리가 플라스틱을 뚫다니까요. 자라면서 뚫려요. 플라스틱 타파통이라고 부르는 통이 뚫립니다.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야? 봅시다.
그렇게 잘 자란다고 양파하고 감자는. 콩도 잘 자라지 않냐고.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그럼 됐어요. 감자는 자 아무튼 아까 얘기했죠. 잘 자랄 것 같기도 하고. places like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 덩어리잖아요. 네, 1번 그죠? 맞아요. 보지 마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 복수 주어니까 exist, s 안 붙었어요. 정신 차리고 뒤에 이 주은아 정신 차려라. 그 다음에 do는 아까 뭐라고요? 이거 대동사라고요. 그럼 일반 동사의 대동사는 뭐예요? do요. do, does, did예요. 너 아니야. 정신 차리고 주은이 말고. be 플러스 ing 대동사는 뭐예요? 비동사예요. 봐봐요. 걔는 나보다 빨리 달리는 중이다. He is running faster than 뭐라고 쓰면 돼요? I do라고 쓰면 틀려요. I am이라고 써야 맞아요. 아, am 어디 갔어? 그냥 그런 값다고 봐. 내가 스펠링 틀린 게 한두 번이야. 그럼 I am running을 대신하는 거예요. be 플러스 pp의 대동사도 비동사. 그러면 일반 동사의 대동사는 do, does, did죠. 그러면 way, we, do 우리가 행하는 방법보다. 그럼 얘가 대동사니까 앞에서 나온 동사는 뭐겠어요? look at the world겠죠. 그럼 we, do가 대신하고 있는 건 뭐야? We look at the world. 이걸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 3번. what. 왓절은 내가 맨날 뭐라고 하죠? 두 가지. 행사 있는지 확인하고. 왓절은 두 가지. 첫 번째 명사 기능을 한다. 두 번째는 완전 불완전? 불완전하다. 딱 요 두 가지예요. 그냥 왓을 푸는 키는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왓절은 두 개예요. 무조건 명사로 기능하고요. 두 번째로 불완전해요. 그러면 자 2번 불완전하다는 통과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너무 그죠? 됩니다. 뭐가 없어요? 윤서야 왜 이렇게 멍 때리고 있냐 오늘 계속. 여기서 뭐가 없어요? what 뒤에 주어. 주어가 없잖아요. 그럼 불완전한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럼 명사인지 봅시다. 네. 이것은 이다. 굉장히 흔한, 매우 흔한 인간의 경향성이다. 자 봐봐요. 여기까지 문장 굉장히 완전하지 않나요? 네.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는 완전한 문장이 납득하니? 앞에가 완전. 그죠? 그럼 봐봐요. 네. She is sleeping. 자, 이 문장 완전한가요? 네. 자, 이 뒤에다 명사 하나 써볼게요. pen. 말이 돼요? school. 말이 돼요? 아니요. room. 말이 돼요? 아니요. 명사는 절대 이렇게 뻘로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명사는 이렇게 덜렁 나오는 경우가 절대 없어요.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있을 거면 전치사 같은 게 있어야겠지. 그죠? 학교에서 자 나네요. 옛날에. 그러면 얘는 명사가 아니라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완전한 절이라는 점에서 관계 대명사가 들어갈 자리는 맞아. 다만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면 얘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 그렇죠. 대시나 위치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맞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올바른 거죠. 네. 요거 이해 가셨어요? 네. 네. 그래서 what이나 관계대명사가 답으로 나오거나 관계대명사를 어법 문제의 포인트로 내는 건 1학년 때 끝나요. 왜 끝나냐면 너무 쉬워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도에는 저기 멍 때리는 인간들아 정신 좀 차려봅시다. 관계대명사가 올바른지 틀린지 what 때 정도의 구분은 고1 때 끝나야 맞다는 얘기예요. 고2 때부터는 쉬워서 안 물어봅니다. 잘.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본인을 채찍질을 하셔야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청정기가 왜 자꾸 빠져. 4번은요. It would be interested in. 여기서 it은 대명사의 밑줄을 긋는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보통 두 가지 묻는 거예요. 단순히, 복순히. 다시 말해서 대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을 찾아보세요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귀대명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세 밑줄인 경우 한정이에요. 이세 밑줄이 들어가면 it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세 밑줄인 경우에는 가 주어 내지는 가 목적어 이시 맞나 확인. 그 다음에 아니면 비인칭 주어 내지는 혹은 소위 말하는 상황의 it이라고 부르는 it이 아닌가라는 거 정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it이 가리키고 있는 거 1번을 묻는 거에 해당하네요. It would be interested in 그것이 흥미를 아이고 미안 안 보이겠구나. It would be interested in killing you 라고 써 있었어요. 다 썼니? 올라갑시다. 그러면 그놈이 흥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하는데? 너를 죽이는데. 그럼 여기서 그것 이 글이었나? 그것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야 되겠죠. 지칭 대상이에요. 그럼 이 문장은 어쩔 수 없이 읽어야겠다. 이 문장의 출발줄부터 가봅시다. You would be conditioned. 여기서 condition은 조절하다, 길들이다 이런 정도의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윤서야 손이라도 움직일래? 어디 아프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당신은 조절되어 있을 거예요? 길들여져 있을 거예요? 뭐 하도록? Avoid something unfamiliar. 안 친숙한 어떤 것. 혹은 foreign. foreign은 뭐예요? 외국에서 온 이런 뜻이잖아요. 외래에서 온. 둘 다 뭐야? strange의 의미죠. 낯설고 친숙하지 않은 걸 뭐 하도록 길들여져 있다? 회피하도록 길들여져 있어. 왜냐하면 There is a high likelihood. likelihood는 뭐예요? 가능성.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치면 chance나 tendency 정도가 되겠네. 경향 혹은 가능성이에요. 그럼 높은 가능성이 있다예요. There is니까 있다죠. high likelihood, 높은 가능성이 있다예요. 뭐 할 가능성? 대절할 가능성이네. 그놈이 널 죽이는데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린 낯선 물건을 피하도록 길들여져 있다. 뭐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예컨대 태어난 지 한 4년 된 아이가 문명에서 뭘 배운 적 없는 아이가 호랑이를 봤어요. 도망가야지. 왜 도망가요?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죠.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독버섯일 수 있잖아. 뭐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나도 글의 내용은 모릅니다. 항상 말하지만 나쁜 문제 안 읽어요. 내가 안 읽어야 너희들도 안 읽고 풀었을 때 납득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텐던시 네 A 맞아요? 맞나요? 텐던시 이건가요? 이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텐던시 이인가요? 잠깐만요. 이인가요? 이인가요? 텐던시 쓰고 보니까 얘가 잘 붙는데? 텐던시 어이씨 그러네요. 얘가 맞네요. 얘가 맞네요. 쓰고 보니까 얘가 훨씬 자연스럽네요. 죄송합니다. 자연스러운지로 판단하는 거예요? 네, 자연스러운지로 판단합니다. 얘가 더 자연스럽네. 아, 눈으로 봤을 때 이상하잖아. 그렇네. 이걸 딱 보니까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죠? 내용 안 읽어도 돼요. make us relate. 만든다, 우리가. relate better, 더 잘 연관시키도록 만든다. 우리가 연관시킵니다. 그럼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어니까 원형 통과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될 겁니다. 그리고 30번 볼까요? 30번도 3점이네. 30번은 내용은 이상하게 좀 쉬운데 3점인 경우가 좀 많았죠. 얘 읽을 법하지 않았어요? 읽을만? 봅시다.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읽기 수월해가지고 얘가 주제문에 가까웠는데 소재나 주제를 암시하고 있는데 어려웠어요? 그럼 같이 볼게요. rejection이 뭐죠? 안 돼, 돌아가죠? 그죠? 거절은 is an everyday part of our life. 뭐다? 우리의 삶의 everyday part는 여기서 일상적인이라고 해석하면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everyday가요. 일상적 부분이야. 거절은 항상 있는 거죠. yet, 그러나 여기서의 yet은 그러나네요. 그러나 most people can't handle it well.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잘 다루지 못해요. 그건 뭐예요? 거절이요. 그죠? 거절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For many, 여기에서의 many는 many people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It's so painful that it 가주어, that 진주어죠. 대절이 너무 어떻대? 고통스러워요. 네. 잠깐만요. It's so painful that I'd rather not ask for someone. 죄송합니다. it은 rejection이겠네요. 자연스럽게 잠깐 당황했어. 얘는 rejection이고요. 요거를 뾰족가루로 바꿉시다. 그냥 쓰세요. 에행. 자, so 대신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절이라는 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럼 얘는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they'd not, 여기에서의 they'd는 they would겠죠. They would rather는 무슨 뜻이에요? would rather 동사원형? 뭐 하는 게 나. 그렇죠. 뭐뭐 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 그들은 not ask예요. 묻지 않는 편이 더 낫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묻지 않는다. ask for는 묻다가 하면 안 되겠네요. ask for something, 요청하다죠. 그럼 그들은 요청하지 않게 된다라는 게 오겠네. 차라리 요청하지 않게 돼요. at all, 부정어와 atall이 함께 쓰이면 전혀죠. 아무것도 요청을 하지 않아요. 그럼 would rather A than B 하면 would rather A than B 하면 A 할 거다 than 이하 B 할 바해야죠. 그럼 ask and risk rejection, 그들은 이거 할 거야. 차라리 전혀 요청하지 않을 거야. 뭐 할 바에야? 거절에 대한 리스크를 지는 거. 그렇죠. 거절당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물어보고 거절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왜 거절당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저는 이 논리가 이해가 안 가요. 물어보는 돈 안 들잖아요. 네. would not whether이건 would rather이건 얘하고 얘 지금 요 덩어리 would rather A than B 덩어리가 병렬인 거잖아요. 이건 약간 저건데 본능적으로 해석하고. 난 잘 모르겠어. 쌤한테 물어봐. 어? 상관없죠? would rather는 조동사예요. 조동사. 성이 있다, 이 정도. 조동사니까 not 뒤에 붙을 수 있겠죠. would rather not ask면 묻지 않는 편이 더 낫다가 되겠지. would not rather이 아니라 would rather이 덩어리로 조동사예요. would rather not ask가 맞다는 얘기지. 쌤, 리스크가 위험하다 아니냐? 위험을 감수하다, 위험을 짊어지다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뭐 목적어 하는 위험을 짊어지다. 그리고 이제요. yet 하지만 as the old saying goes, 옛말에 이르기를 정도로 번역하면 돼요. 속담에 나오는 것처럼 if you don't ask, 네가 묻지 않으면, 그죠? 그럼 대답은 항상 뭐다? no, 싫어요다. 그죠? 내가 해달라고 부탁을 안 하면 쟤는 안 해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부탁을 해야 누가 해주든지 말든지 결정을 한다는 얘기고. 네. 되게 바보같이 묶었군요. 여기죠? 죄송합니다. 여긴 주절이네요. 네, 네가 요청하지, 부탁하지 않으면, 묻지 않으면 답은 항상 no다. Avoiding rejection. 그럼 거절을 피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Many aspect는 측면이나 양상이죠. 당신의 삶에 있어서 많은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까일 때 까이더라도 부탁합시다죠. 네. All of that happens only because, 자, 그 모든 일은 덩어리 주어네요.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요? 오직 뭐 때문에? You are not tough enough to handle it. 안면이 당신이 않아서. tough는 뭐죠 원래? 거치죠. 거친. 여기서는 튼튼한, 씩씩한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신이 충분히 뭐 할 만큼 충분히 그것을 잘 처리할 만큼, 그렇죠, 다룰 만큼 충분히 튼튼하지 않아서 멘탈이 거칠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잘 다룰 만큼 멘탈이 튼튼하지 못해. 그것은 뭘 가리켜요? 또? Rejection. 그렇죠. 여기도 거절이죠. 네가 거절을 당하고 그 거절에 대한 감정을 잘 처리할 만큼 멘탈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 때문에 consider rejection therapy. 고려해 보세요. 이런 것도 있나 봐요. 거절 치료래요. 거절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Come up with a request. 또 명령문이네요. 떠올려라. 뭘 떠올려? request. 요청을 떠올리세요.
or an activity. 그럼 요청 혹은 활동을 떠올려 보세요네요. 명사 or 명사 병렬 that usually result in a rejection. 어떤 요청이나 활동을 주로 result in 뭔 뜻입니까? 야기하다 결과가 발생하다죠. 어떤 결과가 발생할 만한 요청? 거절이라는 요청이 발생할 죄송합니다. 거절이라는 결과가 나올 만한 요청이나 활동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걸 하란 얘기예요. 그죠? 일부러 거절 치료니까 거절당하는 치료법이에요. 얼굴이 두꺼워진 치료법이겠지. 예시예요. Working in sales.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판매 일을 하는 거죠. 외판원 같은 일을 하는 거. Is one such example. 그와 같은 한 가지 예시가 뭐다? 판매하는 일을 해보는 것. 물건을 팔려 그러면 당연히 맨날 까일 거 아니에요. 안 사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asking for discount. 뭐를 요청해요? 할인. DC요. DC. DC를 요청하는 것. 어디에서요? 가게에서요. 깎아달라고 땡깡 부리는 것. will also work. 어떨 것이다? 이것도 잘 작용할 것이다. 잘 작동할 거예요. 그럼 깎아주세요. 그러면 안 깎아주는 일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거절당하는 경험을 자꾸 해보란 얘기죠. 그 다음에 by deliberately getting yourself welcomed. by ing예요. by ing. 그럼 뭐뭐? 해석 어떻게 해요? by ing? 함으로써. 그죠? deliberately는 무슨 뜻일까요? 몰라요. 대충 행복해요. 얘가 아, 의도적인 꼼꼼한 이런 뜻이에요. 아니 꼬만이 됐네. 꼼 위에다 씁시다. 꼼꼼한 꼼꼼한 세심한 형용사로 deliberate. 그러면 의도적으로요. 의도적으로 뭐 함으로써 get yourself. 여기에서의 get은 시키다의 의미죠. 이 get이요. 그러면 너 자신에게 시킴으로써예요. get의 목적어, get의 목적격 부어입니다. 너 자신이 뭐 하게 시켜요? 환영 받도록 시키는 거예요. 갑자기요? 그러니까요. 지금 가게에 가서 밑도 끝도 없이 얼마예요? 5만 원이요. 3만 원에 주세요. 에헷. 환영 받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죠? 그 다음에 밑도 끝도 시원한테 가서 시원아 5만 원만. 에? 에헷. 이거잖아 지금. 저는 낯짝이 되게 두껍죠? 웃어요 그냥. 헤헤 안 되나? 이러고. 그럼 돼요. 그럼 봐봐. 이건 어떤 상황이야? 깎아주세요. 아니면 거절당할 게 뻔한 부탁을 한다라는 건 너 자신을 어떤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웰컴한 상황. 그죠?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얘는 그럼 어떤 의미가 들어가면 더 낫겠어요? rejected가 더 낫겠죠. 거부당하는 상황에 너 자신을 의도적으로 처하도록 시킴으로써가 낫겠죠. 그럼 넌 뭐 할 거야? 넌 기르게 될 거야. 키우게 될 거야. 뭐를요? 두꺼운 스킨, 더 두꺼운 얼굴 낯짝을 갖추게 될 거야. 낯짝이 두꺼워지게 될 거야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that will allow you to take on much more in life. 뭐 이하는 블라블라. 넘어갑시다. 네. 그 다음에 31번은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을까? 네. 그죠? 얘는 괜찮았죠? 근데 틀렸어요. 틀렸다고요? 그래요? 어허 큰일인데. 31번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핵심화 찾기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괜찮아요. 나 이거 안 틀렸구나. 봅시다. Generalization without specific examples. 일반화입니다. 뭐 없는 일반화. 특정한 특화된 예시 없는 일반화. That humanize writing. 아 여기 표현이 좀 어려웠을 수 있겠군요. humanize는 무슨 뜻이에요? 직역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eye는 무슨 뜻이에요? eyes. 인간- 그렇죠. 뭐뭐화하다죠. 화하다. 그럼 돼요. 인간화하다. 인간스럽게 만들다예요. 그럼 humanize writing. 글쓰기를 인간스럽게 만들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 만들다. 인간미 있게 하다. 이런 의미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글을 더 인간미 있게 만들어주는 특정한 사례 없이 글을 쓰는 것은 몇 가지가 주어네요. is boring. 지루하다. 누구 입장에서는? 청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독자 입장에서는 지루할 거다. Who wants to read platitudes all day? platitude는요. 상투적인 말이에요. 상투적인 말. 상투적이라는 거 일상적인 일상적인 표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할 말 없으면 되게 춥네요. 날씨가. 이 정도. 이게 상투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얼굴이 좋아?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시는데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이런 표현, 상투적인 표현. 뭐를 아시나요 같은데요? 그거? 그렇네. 그치? 돌을 아시나요의 상투적인 표현은 뭐예요? 눈이 참 맑으세요.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마음에, 눈에 선함이 가득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그들이 하는 상투적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누가 읽고 싶을까요? 상투적인 말들만 하루 종일 읽고 싶을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이 조금 어려워서도 아래 이하의 두어 문장 읽으면 좀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Who wants to hear the words? 누가 듣고 싶을까요죠. 그럼 뭘 들어요? 말을. The great, greater, best, smartest, finest humanitarian. On and on and on. 그러면 어떤 말을 듣고 싶냐면 이와 같은 말이에요 지금. Great, 위대한. Greater, 더 위대한. Best, 최고의, 제일 똑똑한, 제일 훌륭한, 가장 인간적인, 가장 인도적인. On and on and on은 계속해서 이런 의미죠. 계속 이딴 말만 누가 듣고 싶겠냐고요. 뭐 없이? 특정한 예시 없이. 우리의 주인공은 너무너무 똑똑하고 착한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너무 착해가 계속하고 있는 말은 뭡니까? 뭐가 필요하다? Specific example. Specific example.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맞아 봅시다. Instead of using these nothing words. Instead of은 뭐뭐하는 대신해죠. 이거 하지 말고란 뜻이에요. 사용하지 말고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말들을 사용하지 말고 leave them out completely. 그것들, 여기서의 them은 nothing words예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말들을 leave them out. 어디다 갖다 버려라? 밖에다 갖다 버려라요. 어떻게 버려? 완전히 버려라. 그리고 이제 뭐 해라? 단순히 글을 써라. 묘사해라. 그럼 뭘 묘사해야 돼 이제? specific example. 그죠? particular. 특징적인 것, 특별한 것, 특정한 것을 언급해라. 빈칸하고 순서는 하나도 못했네요 거의. 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들 하셨고 내신 끝나고 봅시다. 네, 한 6주 뒤에 보죠. 수고들 하셨어요.